제가 원래 납기가, 저는 이제 사실 영업사원이거든요. 네. 자동차 카마스터고,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네. 35살 안중현입니다. 고양시요? 네. 여기 광진군데. 좀 감사합니다. 멀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네. 2022년에 출고한 아반떼 N 오. 8 DCT 차량이고요. 네. 오토죠. 오토 네. 차량이고, 색상은 이제 단산된 일렉트릭 그레이 컬러. 사실 트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DCT에 저는 옵션을 썬루프 빼고 M 퍼포먼스 파츠 빼고는 다 넣은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네, N라이트 버킷 시트를 추가했고 통풍 시트를 포기하면서 예, 그렇게 넣었습니다. 잘 선택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딱 이제 오로지 서킷 주행을 위해서 네,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멋지시다. 자, 그러면 소요 기간이, 네. 사실 뽑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주행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5,000km가 안 됐거든요. 네. 한 2달? 2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계약 후 인도 기간. 제가 원래 납기가, 저는 이제 사실 영업사원이거든요. 네. 자동차 카마스터고, 제 차 납기가 원래 3개월이었는데 네. 3주 만에 나왔습니다. 3주 좀 만에. 계획이 좀 많이 틀어지긴 했어요. 원래는 이제 3개월인데. 그쵸. 3주 만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카마스터님이어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계약한 다음에 납기가 1개월로 바뀌었어요. 예. 뭐지? 대부분 반도체 기술 때문에 대부분 1년씩 걸리잖아요. 맞아요. 지금 아반떼 일반 가솔린 모델이 아마 9개월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 하이브리드가 이제 14개월 이상인데, 현재는 아반떼 N만이 유일하게 1개월이면 나옵니다. 오, 좋다. 예, 그거 아주 장점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좀 어떤 걸 좀 타셨는지? 사실 엄청 많아서, 엄청 많아서, 일단은 제가 가장 첫 차가 이제 일단 구아방. 네. 네, 완전 이제 초기형 아반떼 모델이었고, 그거를 이제 사기 맞아서, 그러니까 허위 매물로 이제 사기를 맞아가지고, 6개월 만에 폐차를 시켰고, 네. 이제 제가 그냥 첫 차는 아반떼지만 가장 오래 탔던 차가 이제 구형 아이서티고요. 네. 요거 사기 직전의 차량이 이제 그게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 네. 그리고 그 전에가 이제 290 320i 수동수압 모델. 예, 그걸 탔습니다. 그러면 이 아반떼 N을 구매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일단은 빠른 차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빠른 500마력, 600마력대 차량들도 탔었지만, 네. 일단은 현대자동차에서 또 야심차게 또 만든 이 N 차량이 또 가성비가 되게 좋기 때문에, 아반떼 N 자체가. 그렇죠. 280마력, 일단 엔진 제어상 이제 280마력 정도 되는 3천만 원대 차량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한 이유가 가장 크죠. 그러면 고민했던 차종은 전혀 없으셨네. 사실 중고로 M2, F87 M2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비슷한 가격대에 구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M2를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아반떼는 샀습니다. 왜요? M2 별로였네요. 사실 M2를 가장 좋아해요. BMW M 모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M2고 네. 또는 M 퍼포먼스 차량 중에서 M340i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글쎄요. M2는 중고고 그리고 그 차량의 히스토리도 워낙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신차인 신차로. 아반떼로 가자. 그리고 이 전륜인데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었고 특히 서킷 주행할 때 이제 뒤가 약간 흐르는 오버스티어 경향이 약간 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구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금액이죠. 혹시 요거 차량 금액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이 차량은 옵션들 다 포함해서 네. 3,697만 원이고요. 할인은 저는 이제 직원가로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8%. 8%? 네, 8% 할인을 받아서 약 한 3,400만 원 정도. 8%면 대박인 거죠? 대박이죠. 네. 혹시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사실은 원래 이 N 전용 N 파이낸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직원이라서 제가 사용을 못했고 이제 그냥 일반 할부 이제 현대 모빌리티 카드라는 걸 이용하면 이제 2.7%로 이용할 수 있고 네. 한 3,400만 원을 이제 5년 60개월로 2.7% 이용하면 약 60만 원 정도 그냥 할부금을 풀할부로 낼 수 간 있습니다. 거네요. 네. 보험료. 보험료는 네. 제가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들 중에서 가장 저렴했어요. 얼마? 60만 원. 60만 원. 문짝 네. 4개라 그런가요? 문짝 4개인 것도 그렇고 사고도 예, 뭐 당연히 사고도 없는 신차고 M2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 증료 때문에 260만 원 정도 돼서 제가 사실 보험료 때문에 포기한 것도 있었어요. 예.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무조건 고급이 났습니다. 만땅 비용. 그럼요. 예. 만땅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제가 아까 이제 가득 채웠는데 네. 보통 한 38리터에서 한 42리터 정도 들어가고요. 네. 아까 주유했을 때 한 8만 원 조금 넘게 나온 것 8만 같습니다. 원. 그 정도 예. 넣으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 계기판상. 지금 아까 주행 가는 거리가 한 440km 정도 찍혀 있었는데 보통 한 290 또는 320 정도 타고 주유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보통. 예.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운전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조금 밟았을 때 그런 거죠? 좀 밝기도 하지만 거의 제가 대부분 시내 주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가 이게 아반떼 N 같은 경우 연료 탱크가 48리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3일에 한 번씩 주유합니다. 요새는. 네. 자, 실제 타는 이 차 연비인데 시내와 고속 연비. 사실 시내에서 주로 타면은 그러니까 N 모드가 아닌 그냥 이런 컴포트 모드, 노멀 모드에서 타면은 약 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한 리터당 8km 정도 나오고 제가 아까 오면서 탔을 때는 한 연비 주행을 하니까 한 16km, 17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거 잘 나온다. 잘 나올 때는 20km도 넘습니다. 예. 잘 나올 때는 너무 괜찮은데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차량 용도는 혹시 뭐 출퇴근과 서킷용? 데일리카요. 사실 데일리. 데일리카고 서킷은 제가 뭐 이 1년 중에 거의 뭐 가지는 않습니다. 가지는 않고 네, 서킷을 이제 어쨌든 탈 때 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산 차고 거의 90% 이상은 데일리입니다. 데일리로? 네. 그러고 보니까 한 달에 그러면 거진 한 2,500km 정도 탄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주유비로만 한 달에 한 얼마씩 나가요? 이번 달에만 제가 아까 12번째 주유를 했더라고요. 이번 달에 좀 주행을 좀 많이 해서 네. 차가 2대긴 하지만 이 차를 좀 메인으로 타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달 주유비가 한 8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10만 원 정도. 네. 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처음에 아반떼 나왔을 때 네. 제가 많이 좀 깠어요. 예, 뭐 제 개인 블로그에도 이제 올리긴 했지만 네. 이 사이드 브레이크도 이 물리적인 핸드 브레이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고 사실 이게 이 사이드 브레이크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컵홀더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이게 이 일반 아반떼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가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면 깊이 가변형 컵홀더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서 그게 아니라서 좀 불만이었고 사실 그 불만은 제가 이 차를 사고 나서 이제 오토크로스라는 이제 짐카나 이 이벤트를 나가서 이제 땡기면서 느끼게 된 건데 확실히 땡기는 맛이 있는 게 좋은 차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차 외관 디자인은 일단 너무나도 극찬인가요? 외관은? 왜 외관에서 말씀드려 봐야죠. 네. 외관은
저는 이제 완전히 만족합니다. 완전히 만족. 네. 실내는 컵홀더 빼고는 뭐 다 실내는 컵홀더 빼고 다 만족합니다. 만족스럽고. 네.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 매우 궁금한데요. 첫 느낌은 네. 사실 제가 이 차를 구입하기 전에 네. 현대 셀렉션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돈 주고 렌트해 본 적이 있어요. 네. 한 48시간 정도 타봤는데 네. 그때 그냥 완전 만족했습니다. 오. 일단은 그 전에 제가 탔었던 차가 이제 벨로스터 N, 네. 코나 N, 네. 그리고 이제 요 아반떼 N이 세 번째 차량이었는데 네. 일단 벨로스터 N은 제가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신 거죠? 네. 네. 5년 정도 됐고요. 네. 네, 아이가 이제 한 7개월째 된 애가 딸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벨로스터 N은 아이 때문에 일단 그쵸. 네, 제외를 시켰고 네. 코나 N을 가장 기대했는데 승차감이 너무 딱딱해서 그리고 트렁크가 너무 비좁아서 포기. 세 번째 아반떼 탔을 때 승차감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지금도 사실 노멀 모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모드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웠고 네. 트렁크도 넓고 뒷좌석도 넓고 네, 굉장히 만족합니다. 혹시 실례가 좀 안 된다면 자녀는 두 분? 한 분? 하나입니다. 지금만 7개 되신? 네. 그럼 이 차를 가지고 데일리로 이렇게 그럼요. 원래 아이도 태우고 카시트를 원래 장착해 놓는데 제가 오늘 촬영 때문에 빼놨고 멋지시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네. 자, 현대자동차의 뽑기운 있는 것 같으신지? 있다고 봐요. 사실 제가 카마스터로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보는 부분들이 유격, 단차 이런 부분들인데 네. 사실 뽑기운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샀던 차들 중에서는 이 차가 가장 뭐 양품이라고 표현하죠. 양품입니다. 뭐 도장 불량도 없었고 이전 샀던 차량들은 도장 불량도 좀 심했고 단차들도 있었는데 사실 근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나 디자인상의 의도적인 단차들이 있어요. 의도적인 또는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단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사실 이 차량은 단차를 찾을 수 없다? 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사실 지금 파워트레인이나 뭐 다 순정이에요. 다 순정인데 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그 본넷 에어덕트 네. 요것만 이제 본넷을 썰었습니다. 네. 네. 본넷에서 열 방출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달리는 거에만 집중하시는데 달리면 열이 오르기 때문에 이 열을 식히기 위한 쿨링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쿨링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에어덕트를 장착을 했고 장착을 하고 나서 바로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N모드에서 이제 바로 유온과 수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온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또 떨어지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현대에서 아예 애초부터 좀 도입을 좀 해줬으면 좀 더 좋았었겠네, 그쵸? 그래서 지금 아반떼 N 컵카 OMR 차량들은 지금 에어덕트가 순정으로 달려 있습니다. 물론 양산형 차량은 아니지만. 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이 시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벽한 버킷 시트가 아니고 그냥 스포츠 시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은 사실 일반 버킷 시트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그래도 일반 컴포트 시트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시트 포지션 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낮고 그리고 시트가 좀 두께가 얇아서 뒷좌석 공간이 확실히 좀 더 여유가 있어요. 장거리 갈 때 뭐 허리 아프거나 그런 건 없죠? 한 2시간 이상 주행하면 허리가 조금 아픕니다. 2시간 이상? 예.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시트는 괜찮은데 이 현대자동차의 텔레스코픽이 너무 짧아요. 사실 BMW 탔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현대자동차의 텔레스코픽이 너무 짧아서 그게 조금 불만입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차주님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저는 184cm에 몸무게는 70kg, 약간 마른 체형이에요. 이런 체형이면 이 차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시트를 좀 많이 앞으로 당겨서 앉고 있고 저는 더 가깝게 앉고 싶은데 사실 그게 이제 신체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리가 기신 분들은 약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죠. 있죠.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이 핸들 그립감.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그러니까 적당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요.
뭐 여기서 더 두꺼우면 사실 운전하기가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그립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적당한 그립감. 예.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의 무게가? 완전 처음에 N을 탔을 때는 상당히 좀 무겁다라고 느껴졌는데 지금 M 모드에서도 저는 이제 커스텀 모드로 해가지고 스티어링을 가장 부드럽게 놓고 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무조건 부드러워야 이 피로도가 금방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되게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 네, 저쪽으로 빠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차주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가벼운 모드로 하고 있다라 보면 되겠죠? 네, 무게감은? 그렇죠. 좀 만약 스포츠 모드 넣으면 좀 더 무거워지잖아요. 스포츠 모드를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노멀 모드 아니면 그냥 M 모드예요. M 모드? 네. 그러면 M 모드에서도 그냥 제일 가벼운 걸로 일단 하고 있다라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커스텀 2에서는 스티어링을 가장 가볍게 해놓고 서스펜션을 약간 스포츠로 해놨고요. 커스텀 1에서는 서스펜션도 소프트하고 스티어링도 이제 컴포트로. 네. 또 그렇게 그게 거의 뭐 최적의 세팅이라고 보면 되나요?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M을 탈 때도 그렇게 탔습니다. M을 탈 때도.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제 위치에 있는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매우 네, 좋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요 도어 손잡이도 네. 굉장히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위치에 저는 있고. 보여집니다.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사실 현대차를 굉장히 오래 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익숙한 버튼들이에요. 익숙하죠. 네. 누구산 버튼도 좀 익숙하시죠? NGS요? NGS는 네. 조금 이질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네.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어디쯤이 좀 좋겠어요? 위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M 차량들 보면 M1, M2 버튼 여기 있는 위치, 아. 네, 요 있는 위치라면 굉장히 좋을 것 좋을 같긴 것 해요. 같다. 네. 그리고 패들도 특이사항 없고 네, 좋죠. 깜빡이나 와이퍼도 그렇고 그렇죠. 계기판도 디지털식인데 괜찮죠?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네. 좋다. 시한성들이랑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HUD가 없습니다. 없고 아반떼급에서는 HUD를 선택할 수가 없고 사실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모니터는 보니까 순정 내비로 많이 쓰고 계시죠? 저는 순정 내비게이션만 씁니다. 그 네. 정도로 일단 순정 내비가 매우 좋아졌다. 상당히 좋고 제가 사실 이 전에 수동 변속기 타시는 차주님 영상을 보긴 했는데 네네. 뭐 GPS가 뭐 다른 데로 잡힌다. 사실 아반떼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끔씩 뭐 수입차들도 마찬가지로 GPS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에 잡히는 그럴 경우들이 수 있어요. 네. 간혹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그건 아반떼만의 문제는 아니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그런 버그들이 이제 지워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그런 버그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순정 내비게이션의 퀄리티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네, 길 안내도 완벽하고요. 자, 비상 깜빡이 위치. 비상 깜빡이 위치는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괜찮나요? 저는 아주 좋습니다. 네. 이게 좀 멀어서 좀 앞으로 좀 가야 된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없어요. 저는 사실, 네.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비상 깜빡이 위치도 괜찮고. 아주 좋습니다. 네. 밑으로 좀 내려가다 공조기 쪽인데, 여기도 뭐 딱히 특이사항 없죠. 사실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물리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요새는 물리 버튼을 삭제를 하고 보통 터치식으로 가게 되는데 맞아요. 네. 제가 스타리아를 타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게 다 터치 방식이라 햅틱도 아니고 네. 근데 이건 다 버튼식이라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예. 펜타가 좀 저쪽 공조기 쪽에 있는데 괜찮나요? 저는 딱 좋아요. 지금 보시면 딱 손가락으로 딱 바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다 드라이브 모드가 밑에 쪽에 있는데 그렇죠. 예, 요 밑에도 다 괜찮나요? 이 드라이브 모드 위치가 상당히 사실 좀 거슬리는 위치이긴 해요. 왜냐면 스마트폰 이 무선 충전 거치대 바로 네. 뒤쪽이기 때문에 네. 가끔씩 조금 실수로 누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수로. 네. 그런 정도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수납 공간인데요. 아까 컵홀더 쪽을 좀 말씀 좀 해주셨고, 네. 네. 그다음에 콘솔 박스라든지 앞에 휴대폰 이렇게 좀 밑에 놔두는 곳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불편함을 좀 느끼시는지. 이 준중형급 차량에서의 수납 공간 측면은 사실 뭐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그냥 이 수납 공간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네. 이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 LED 표시창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불도 불만이고 안 없습니다. 불이 안 네, 되는구나. 그게 가장 큰 불만이고 그거 외에는 사실 딱히 그 불편함을 못 느끼겠어요. 승차감은 좀 어떤가요? 서스펜션 승차감. 사실 승차감 가지고 말이 되게 많은데 진짜 많죠.
일반 노멀 아반떼 같은 경우 리어 서스펜션 구조가 멀티링크가 아니고 토션빔이에요. 네. 사실 일반 아반떼에서 승차감이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글쎄요, 이 차는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 네, 뒤 서스펜션 구조 자체가 멀티링크고 네. 댐퍼가 좀 약간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 컴포트로 타면, 그러니까 스포츠가 아닌 그냥 노멀 서스펜션 모드로 타면 상당히 좀 N라인이나 하이브리드를 타는 그런 느낌이고요. 오. 네. 그리고 서스펜션을 조금 이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를 조정하면 진짜 약간 코일오버 서스펜션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럽다. 저는 이 정도면 네. 합격이다. 합격이다. 네. 뒷자리에도 막 사람 태워보시고 막 하신 적 있잖아요. 뭐 그럼요. 승차감 때문에 컴플레인 받아보신 적 없나요? 왜 이렇게 딱딱해라든지 뭐. 사실 와이프가 약간 좀 이제 좀 걱정이었어요. 그쵸. 이 차량을 사기 전에 와이프가 걱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현대 셀렉션 차량을 통해서 네. 아이도 이제 카시트에 앉혀보고 뒤에 이제 와이프도 이제 태워봤는데 네. 생각보다 승차감이 부드럽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다. 사실 M3 F80 M3를 탔을 때 약간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 차량에 비해서 확실히 부드럽다. 네. 가속력이죠. 이 차 제로백이 4초 대인가요? 5초 대인가요? 4초 대죠. 5.5초 5.5초. 대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사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좀 질리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나는 너무나 재밌다. 사실 직발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직발은 사실 뭐 이게 슈퍼카가 아니면 사실 뭐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가속력으로만 본다, 펀치력인데 네. 현대차에서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나? 라는 정도로 가속력은 일단 굉장히 만족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좀 질려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좀 적응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네. 사실 아직 최고속을 찍어보진 못했어요. 그냥 뭐 이 차 타면서 몇 가지 찍어보셨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가속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가속을 하진 않고 만약에 이 차가 만약에 올려진다면은 제 예상에는 그래도 리밋을 쉽게 찍을 수 있지는 않을까. 쉽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고속 안정감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는데. 고속 안정감. 네. 사실 그냥 보통 고속도로를 주행하더라도 그냥 가끔씩 좀 기분 내면은 좀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150km, 160km까지 달려도 사실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예. 그럼 반대로 제동력은 뭐 사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제동을 하는 편이고요. 네, 미리 제동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브레이킹이 뭐 밀린다거나 브레이크에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코너링은요? 코너링은 아무래도 이제 네. 뭐 전륜 구동, 그러니까 언더스티어가 좀 가장 심한 전륜 구동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기계적인 ELSD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언더스티어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쇄시켜주는. 그래서 코너링은 사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뭐 회전 반경도 뭐 딱히 특이사항은 없죠. 사실 많은 분들이 아반떼는 이제 핸들이 많이 안 돌아간다. 맞아요. 그래서 뭐 유턴할 때 힘들다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아무래도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 타각이 후륜 구동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 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바퀴 하고도 반 바퀴가 더 돌아간다 라고 한다면 이 차량은 딱 한 바퀴 정도 돌아가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타각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적응만 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이죠.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변속 충격이라든지 기업이 이렇게 변속이 안 돼. 변속 충격 있고요. 네. 근데 그 변속 충격이 사실 그렇게 썩 기분이 나쁜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뭐 M3나 뭐 M5나 다 이제 일부러 의도적인 그런 변속 충격을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스포츠성의 차량이라면 있어도 된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네, 그런 정도이고 사실 변속을 거의 수동 변속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동 변속은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보니까 이제 수동 모드를 또 네. 보셨구나. 저는 수동 모드로만 주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들로 하시는 거세요? 네, 페들로 하거나 또는 기어로 이제 기어. 변속을 하거나. 오. 네. 사실 수동을 사고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편의성 때문에 DCT를 선택을 했고 사실 수동은 뭐랄까요, 이 N의 그런 맛을 느낄 수 없다랄까요.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NGS라든가 네. 이제 뭐 그런 그치. 엔트랙센스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 모드별 변화인데요. 이게 혹시 모드가 뭐뭐뭐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서 노멀 모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에코 모드, 에코 모드. 그리고 N 모드가 있고요. 네. N 모드에서도 이제 커스텀 1 1, 그리고 커스텀 2 2. 이렇게 모드가 있습니다. 사실 뭐 커스텀 1하고 2는 그냥 내 입맛대로 다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뭐 다른 거는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자, 엔진은 배기음이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래도 네.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실 왜 우회전인데? 이 차량을 네. 출고하기 전에는 배기를 무조건 튜닝을 해야겠다. 맞아요. 왜냐면 사실 현대 셀렉션을 탈 때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잘 몰랐다 보니까 네. 배기음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커서 튜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네, 뭐 네. 요렇게. 네. 네, 너무 좋네요. 팝콘도 네. 사실 정말 좋고요. 커스텀 2에서는 팝콘을 터지게 해놨고 커스텀 1에서는 팝콘이 안 터지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가끔씩 누군가에게 민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네네. 막 참 배려심도 또 깊으세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 8판 용띠 분들이 좀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도 용띠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네. 스피커는 이제 보스 사운드가 들어있기는 한데 네. 사실 보스가 이제 약간 중저음이 굉장히 좀 강한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사실 고음이 좀 아쉬운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튜닝을 따로 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올리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챔버 형식의 2인치 트위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곧 다음 바꿀 블록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뭐지, 그렇다는 건 보스가 조금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네요. 사실 어떤 차를 타도 저는 약간 순정 오디오는 그 볼보에 들어가는 바우에스 멜킨스 네. 스피커가 아니면 사실 저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순정으로 들어가는 스피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그나마 현대 제네시스에서 렉시콘 스피커가 상당히 저는 만족스럽고 그 하위 JBL이나 이런 보스, 크렐 사운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요. 네. 자, 실내 사이즈 이제 2열이죠. 뒤에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 아주 만족스럽고 사실 이 아반떼만 해도 예전 소나타 크기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실내 거주성은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2열 이 허벅지 부분? 네, 요 바닥 부분의 이 길이가 좀 짧아서 편하지는 않다. 장거리를 갈 정도는 아니고 단거리를 주행할 때의 뒷좌석 승객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열 폴딩도 되고. 폴딩은 이제 벤치 폴딩으로 되죠. 6대4 폴딩이 아니라. 네.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골프를 치지는 않는데 골프백이 적어도 2세트는 일단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럭스 유모차. 제가 이제 미마자리라는 이제 그 브랜드의 이제 디럭스 유모차를 썼는데 그 유모차도 쉽게 들어갔었고. 네, 저는 뭐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다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이 차의 장점. 일단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재미난 펀카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 그리고 유지비,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런 이 소모품들 유지비가 그냥 노멀 아반떼랑 동일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게, 왜냐면 M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다시피 좀 비싸거든요. 네, 근데 N은 노멀 모델과 동일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요? 단점은 일단 이 주변에서 이 차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사실 많이들 그 돈씨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좀 단점이죠. 주변에서 하는 이런 쓸데없는 말들이. 네. 차에 대한 단점은 없네요. 차에 대한 단점이 있다면 왜 전륜구동인가? 왜 전륜구동인가 이 차는? 네. 그게 가장 큰 단점 또는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제조사에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은 전륜구동 이외에 이것 좀 넣어주지, 이것 좀 바꿔주지라는 것도 좀 있나요? 글쎄요, 제가 아반떼를 타면서 사실
딱히 현대차에 딱히,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없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옵션이나 기능 중에 장점, 요건 혹시 그 크루즈 반절 주행. 그렇죠. 아무래도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아쉬운데 네. 사실 제가 그 기능을 있어도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반 크루즈죠. 그렇죠. 일반 크루즈가 있고 대신에 이 차선 유지 보조 기능과 이제 그 조향 보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향 사실 보조. 이 기능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차간 거리라든지 그런 건 또 안 되네, 그렇죠? 앞차. 그렇죠. 그거 빠져있나.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여기 차 살짝 여기 제껴서 가시는데, 정말 짜릿합니다. 네. 짧은. 네. 네, 그러니까요. 자, 이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라는 질문인데, 뭐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뭐 색상이나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없죠? 다 만족스럽죠? 저는 다 잘 선택하셨죠? 네, 저는 그냥 그렇고. 사실 불만이 있었다면 이 차를 사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요. 네, 만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산 거기 때문에. 색상도 그렇고, 뭐 네. 옵션도 그렇고, 그렇죠. 선택 옵션도 그렇고. 네, 자, 그리고 이 차 가지고 와서 보증금 내 수리하신 거는 딱히 없죠. 없습니다. 자, 메인터널 정비성인데 뭐 아까도 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뭐 아반떼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반떼와 똑같고 사실 어딜 가도 블루엔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엔진오일 교환하는 것도 쉽고 부품 조달하는 것도 굉장히 좀 빠르게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차를 그러면 이제 처음 사시려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요. 그럼요. 다른 경차를 타시다가 아반떼 한번 바꿔볼까라는 분 분명 계실 텐데 그럼요. 내가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가끔 보면 카페 같은 데 보면 많이 쓰잖아요. 제가 월급 네. 얼마 버는데 이거 예, 가능하냐. 약간 넌센스 하지만 그래도 차주님께서 타고 계시니까 차의 맛, 생활비 다 빼고요. 차의 맛. 괜히 차의 맛. 네, 생활비 넣으면 또 안 되니까 네. 차의 맛 이 정도만 되면은 내가 봤을 땐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차주님께서 아까 이거 뭐 풀알부 기준으로 했을 때 네. 하고 아까 뭐 주유비 정도만 생각하면은 그게 최소 맥시멈일 것 같아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자동차 보험료까지 만약에 아, 월별로 그러니까. 녹인다면 네. 대략 6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제가 네. 1년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달에 한 5만 원 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5만 원이니까 그거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사실 5만 원, 80만 원, 60만 원 대략 한 150. 그쵸. 150이면 150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월급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차이만이에요. 차이만. 네. 자, 이 차에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있나요? 사실 엔진을 네. 이 벨로스터 N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벨로스터 N의 고질병이라면 이 차량에도 고질병일 텐데 네. 아직까지 고질병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잡소리나 풍절은 사실 잡소리는 네. 저도 되게 귀가 예민한 편이긴 한데 네. 어디선가 올라오고는 있어요. 사실 그리고 아반떼 노멀 아반떼도 그렇고 아반떼 N을 타시는 분들이 잡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특히 여기 내비게이션 뒤쪽이라든가 네. 또 이쪽 뒤쪽이라든가 네. 또는 여기서 잡소리들이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네. 도어 트림에서도 소리가 나고요. 네. 근데 아직 어디서 발생되는지 원인을 찾지를 못했고 아직까지 저는 주행거리가 짧아서인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네. 그리고 뭐 차량 이슈도 없죠. 커뮤니티에서도. 아반떼. 그렇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네. 자,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주위 반응은 글쎄요, 뭐 사실 넌 이 차를 살 줄 알았다 라는 반응이 일단 대부분이었고요. 대부분. 네. 사실 뭐 주위 반응 뭐 그 정도 없어요. 있었다. 네. 하차감. 사실 하차감도 이게 뭐랄까요, 저는 이제 네. 그 마인드의 문제라고 이제 보는데 어. 그냥 본인이 아반떼에서 내리는 게 싫다 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반떼를 샀으면 안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브랜드에 상관없이 네네. 그냥 내 차에서 내가 내리는 거니까 네네. 저는 하차감 뭐 만족스럽지도 않고 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예.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재미난 에피소드? 사실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요것도 마인드 문제일 수 있지만 네. 이 차를 타다 보면 뒤에 많이 붙습니다. 그쵸. 똥파리들이 정말 많이 따라붙고 특히 이제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BMW 입방들이 많이 붙어요. 뭐 420i, 320i, 뭐 118i
120i. 네. 그만 좀 따라 붙어 주셨으면 잽이 안 되시니까. 어. 네. 좀 그만 좀 따라 붙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아이가 타고 있어라는 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그래도 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애가 안 탔을 땐 제가 이제 역으로 바꿔서 붙여드리는데 제발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보면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 이 차를 꼭 알아야 되는 근데 점? 이미 다 말들이 네, 뭐 이미 뭐 다 말들을 해드렸고. 됐죠. 뭐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 배기음이 좀 시끄럽다 보니까 이 시끄러운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아반떼 N9과 N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N9을 사실 거면 그냥 차라리 N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납기도 빠르고요. 네. 납기도 빠르고, 그리고 N9은 이 DCT가 똑같은 DCT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식 DCT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그 건식 DCT만의 그 기분 나쁜 그런 변속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습식 DCT가 들어가 있는 N을 추천드립니다. N을.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들, 친구분이 나도 아반떼 N을 사고 싶다, 친구야. 옵션이나 뭐 옵션 추천 좀 해달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똑같이 추천해 주실 것 같으시죠? 저는 제가 넣은 옵션들을 굉장히 좀 좀 좋아하고 있고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N라이트 버켓 시트는 이 뭐랄까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왜냐면 통풍 시트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N라이트 버켓 시트는 그냥 선택 옵션으로. 네, 왜냐면 100만 원씩이나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주님께서 만약에 다시 난 산다고 해도 이 똑같이 다시 넣을 거다. 뭐 빼고 넣고. 저는 옵션은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대신에 저는 차종을 차종을요? 네, 차종을. 벌써, 네. 알겠어요. 자, 조금 이따 또 여쭤볼게요. 예. 자, 이 차를 사려는 분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까 뭐 경쟁 차종, 뭐 유지비, 가격, 뭐 어떤 거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사실 고민은 가격이죠. 가격이구나. 내가 과연 이 3,500만 원, 3,6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이 차를 사야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가치는 있다.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미니 쿠퍼 JCW도 그 이상의 값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렇죠. A45 AMG도 당연히 그 이상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4천만 원 미만으로 이 정도 되는 성능을 살 수 있다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배기음 시끄럽다라든지 그런 것, 그런 분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차를 한 줄 평으로 한다면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차를 한 줄로 표현한다. 네, 이 차를 차주님 개인적으로 잠재성이 가장 좀 강한 차량이다. 잠재성이. 네. 그리고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저는 4.5점. 4.5죠? 네. 마이너스 0.5점 뭐죠? 마이너스 0.5점은 이 편의 장비의 좀 부재. 네, 뭐 편하게 타는 차량은 아니지만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이제 이런 옵션들의 부재라고 해주겠습니다. 또 뭐가 또 아쉬운 게 좀 있네? 통풍? 아니 뭐 통풍이야 뭐 제가 선택한 거니까 사실 뭐 아쉬운 건 아니고. 스마트 컨트롤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0.5점. 거기에 마이너스 0.5점. 그럴 수 있어요. 네. 네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 다시 산다면 제가 아까 조금 이따 여쭤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마음에 들면 이 차를 또 사시는 건데. 그렇죠. 2번 살 차는 아니다. 다른 차 간다. 저는 똑같은 차를 2번 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뭐 젠쿱이라든가 소나타, LF 소나타 같은 경우는 2번 탔지만 이 차를 2번 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차를? 네. 그러면 어떤 차를 가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후륜구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 차는 무조건 M으로. M2 가겠네요. M2 가야죠.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졌다,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끊을게요.